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약해진 틈을 타 미국이 천연자원 50%를 가져가려 한다. 미국이 협상에서 스타링크 통신망 차단까지 거론했다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를 둘러싼 미국의 새로운 전략.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한 대가로 광물 자원의 절반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거부하자 협상 중 스타링크 차단 가능성까지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이 협정이 단순한 경제협력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전략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협정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일방적이고 약탈적인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를 부인하며 협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21일 현지 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FT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협정이 우크라이나 경제의 회복과 전후 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보도된 여러 기사들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었거나 왜곡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광물 협력이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납세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베센트 장관은 이번 협정이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선 경제적 파트너십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국가 재건을 위한 확실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미국이 독점하려는 수단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히토류 자원을 포함한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50% 지분을 미국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경제적 원조를 지속하는 대가로 자원 개발 권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경제, 주권과 천연자원을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T 파이낸셜 타임스는 협상 과정과 관련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측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해당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국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국가 재건과 경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미국이 요구한 조건은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주요 광물 자원의 50% 지분을 넘긴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필수 통신망인 스타링크 STARLINK를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SpaceX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및 민간 통신망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와 같은 경고를 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협정을 지연시킬 경우 군사적 전략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군이 전장에서 명령을 주고받고 드론과 정밀 유도 무기를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만약 미국이 이를 차단한다면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 수행 능력은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스타링크 서비스가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협상 도구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통신망 차단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행사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협정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을 독점하려는 일종의 경제적 약탈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중국을 비판해온 개발도상국 자원 착취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제공하면서 이를 담보로 자원이나 국가기관 시설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빌렸고 결국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자국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을 중국에 넘겨주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스리랑카가 대표적인 예로 콜롬보항과 같은 주요 항만 시설을 중국이 99년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정이 이러한 중국의 전략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수익 일부를 미국이 통제하는 기금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과거 중국의 방식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정이 미국의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이번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개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경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협정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천연자원, 인프라 및 기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재건과 개발을 위한 기금에 할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해당 기금에서 향후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인 권리와 관리권을 갖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러한 구조가 높은 수준의 투명성, 책임성, 기업 관리 및 법적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협정이 단순한 자원 거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물리적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을 것이며 이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추가적인 부채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 기금을 통해 우크라이나 경제에 미칠 영향과 미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통제권을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번 협정의 실질적인 내용과 미국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협정의 구체적인 수익 배분 구조와 미국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베센트 장관이 이번 협정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협정의 세부 조건에서는 미국이 상당한 경제적 권한을 갖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FT는 베센트 장관이 광물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얼마가 우크라이나의 재건 기금에 할당되고 미국이 정확히 얼마나 가져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들은 이번 협정의 초안이 미국의 군사 지원과 연계되어 있으며 향후 지원이 지속될지 여부가 협정 이행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협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군사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미국이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자원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이 사실상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제안한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점차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협정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항만, 철도, 도로 등의 기반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미국이 통제하는 기금에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광물 자원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까지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뉴욕타임스 NYT가 21일 공개한 협정 수정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해당 기금에 일정 수준의 자금을 투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분배해야 하며 그 규모는 5천억 달러 약 7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및 경제 지원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협정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핵심 자원을 외국의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정이 불평등한 조건으로 체결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정 세부 사항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협정의 세부 조건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실상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 간 경제적 동반자 관계가 강화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보다 안정적인 국가로 자리 잡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경제적 협력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라며 미국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맺는 것보다 더 나은 안전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지원이 결국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종속 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미국이 제안한 협정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통제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광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종속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협정에 대한 우크라이나 내부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자국의 천연자원을 지나치게 양보하는 것은 국가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에서도 이번 협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장 루슬란 스테판축은 미국과의 협력이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국가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경제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수익 배분 비율과 경제적 통제권에 대한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의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력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한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이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경제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이 단순한 경제적 계약을 넘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협정을 통해 광물 자원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통제하는 기금에 할당하게 될 경우 국가 재정 운영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미국이 요구하는 협정 조건이 기존 초안보다 더 강화되었으며 우크라이나가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기여 목표를 채울 때까지 수익의 절반을 미국이 지정한 기금에 투입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화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EU 가입을 추진하며 유럽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경제적 결속이 강화될 경우 미국의 정책적 방향에 더욱 종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정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우크라이나의 미래 외교와 국가 주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